안녕하세요. CEO 특강 진행을 맡은 미스코리아 김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에게 경영 철학과 또 기업의 성장 원동력을 들어보고요.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오늘 귀중한 시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무학 최재호 회장님을 모시고 통찰력, 내일을 보는 감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최재호 회장님을 만나보시죠. 새로운 주류 문화를 선도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무학은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공장 벽면에 벽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건축과 예술을 긴밀하게 접목시켜 예술작품을 일상적인 야외 공간으로 끌어내 시민에게 자연스레 예술작품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든 최재호 회장은 기업과 시민이 보다 친근해질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 판매 기업인 무학은 2006년 전국 소주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판매 신장으로 2010년 10%, 2011년 12.9%, 2012년 14.2%를 기록하며 업계 3위로 우뚝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2,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도전, 변화,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경영지표로 삼아 자만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재호 회장. 무학 최재호 회장을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만나본다. 지금부터 통찰력, 내일을 보는 감성이라는 주제로 무학 최재호 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아까 강사 제 소개를 갖다가 다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그 이세경님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고 94년도에 제가 대표이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사업을 좀 빨리 했고 또 사업의 성격을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여기 또 들어가지 않은 회사들도 많아요. 많은 것이 제가 말아먹은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가죽 옷 장사를 해봤어요. 애기들 그 가죽 옷 장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수출하면 또 정보 상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 가죽 옷 공장을 서울에서 이제 제가 했어요. 해가지고 똘똘 말아먹었어요. 그걸 말아먹고 제 사람한테 혼돈 나간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기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또 인생에 있어서 지금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들려줄 만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좀 실패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끔은 좀 실패도 하고 가끔은 좀 손해도 보고 가끔은 또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예방주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제가 오늘 이불로 법인의 역사를 해가 적어놨으니까 자기 회사 소개 잘 하려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을 하거나 또 어떤 인생의 어떤 기로를 할 때 대부분 보면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를 주느냐, 또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 회사가 내가 직장에 근무하기는 좀 교통편이 어떠냐, 이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레이드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괜찮으냐, 포지션이 괜찮으냐, 뭐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기업을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요 근자에 제가 많이 뼈저리 느낀 것이 역사가 없는 기업, 시대의 조류를 잘 만나는 기업,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월급을 많이 주고 가장 멋진 회사는 어디냐? 시대적인 조류를 잘 만나는 회사들. 한동안 우리가 조선산업이 잘 나갔고 한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고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학과 그러면은요 정말 원수만 넣으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학과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학과가 됐었잖아요. 또 지금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적 조류를 잘 만나는 회사는 그 다음 조류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 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삼성이나 LG나 다른 유에 쭉 보면은 역사가 좀 있는 회사들은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더라고요. 역사가 없으면은 시대적 조류를 타다 보면은 가치를 창출 못해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기업이 크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기업이 더 크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량이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 역량이 있어야만이 더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 역량이 없으면은 모래 위에다가 그 기업을 갖다가 계속 키워놓는 것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무게가 차면 푹 빠져버린다. 제가 요즘 그런 가치 역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치 역량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면은 그 가치 역량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 역사가 오래되면은 사소한 많은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집단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제가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학이라는 기업이 서울로 진출하고 전 세계로 뻗어가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가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는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다시 지금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다져가지고 제가 중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역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역량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 직장을 들어갈 때 선택을 할 때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월급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주거나 또는 회사에 월급을 많이 안 주면 사람이 안 끌어오니까 좀 형편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쪽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업가는 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우리가 탄생시키는 그런 기분을 하기 때문에 다 성공할 것이라 믿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서 또 성공한 자식이 있고 실패한 자식이 있듯이 성공한 제품이 있고 실패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 세상사에서는 많은 것을 이유를 대해 봅니다만은 그 원인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면은 고객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 이야기를 잠깐 했고 가치 역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면은 다 잘 될 것이냐 보면은 꼭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 거고. 제가 70
79년도죠. 79년도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부마 항쟁이라고 좀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 좀 격칭을 좀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마 사태라 그랬고요.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부마 사태 때 그 주동을 했다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당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끔 만나면 그래요. 그때 멤버들 중에서 여기서 아마 우리 경남대 교수하고 있는 또 정모 씨도 같이 있죠. 그런데 그 시대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세상이 자꾸 변해가더라고요. 그 변해가면서 그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넘었는데 역시 제가 고난과 역경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이 볼 때는 소주 시장이라 그러면은 과거에 지방주 50% 있을 때 각 지역별로 하나씩 있는 소주 시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제 또래 이상의 나이 되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지금은 지방주 시대가 없어졌어요. 지방주 시대가 없어진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내리 속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소주라는 것이 있어요. 참이슬 나오는 진로소주가 있는데 진로소주 공장 회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보배소주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진로소주라는 회사는 전라북도와 경기 지역을 같이 가지고 있고 모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소주로 하고 롯데에서 이제 또 소주가 나오잖아요. 처음처럼이라고. 그 처음처럼 롯데는 이제 강원도가 이제 원천인데 그래서 또 충청북도 백악소주를 인수를 했거든요.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이제 원천이 되어 있고. 이게 다 변해버렸어요. 저희 무학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시장 점유율이 무학이 한 70% 되니까 업소 기준으로서 한 85에서 90% 나오니까 이 창원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부산 소주 시장은 지금 대표적인 소주 시장은 누구냐 그러면 무학이거든요. 좋은 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변해가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과거의 생각을 많이 지탱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넘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일 뿐은 상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바꿔갈 것인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제가 제 기억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면은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스펙을 좋게 가지려 하지 마세요.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스펙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잘할 수 있는 거. 괜히 뭐 나는 영어도 좀 하고 불어도 좀 하고 뭐 독어도 좀 하고 이거만 별 필요 없고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할 때는. 한 가지를 잘하면 다음 고리가 쉽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거는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소한 것부터 자꾸 눈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보고 제가 남의 좋은 점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와라 그러면은 자기 딴엔 더 잘한다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 와요. 그러면 실패를 해요. 벤치마킹 해오라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제일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대로 가져올 때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자기들은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가 소화가 되지 않고는 플러스 알파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걸 갖다가 좀 말을 좀 바꿔가지고 디테일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회사 소개할 때 엠팩이라는 게 소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기계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89년도죠. 8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 제가 이 창원에 이제 신명공업이라는 제 회사가 이제 그 기계공장을 가지고 있으니 가보면은 막 또 재수 없으려니까 또 바로 옆에가 통일중공업이에요. 통일중공업이 또 기계 노조의 또 메카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1년에 임금 협상을 3번씩 해야 되고 그랬어요. 타결하고 나면 또 북치고 흔드니까 또 타결해야 되고 뭐 그런 적이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 하도 노조 문제 심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기업을 좀 맡아서 잘 좀 해봐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보니까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기계 산업으로서는 오래된 회사. 그래서 그 회사 기술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노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가 그걸 부딪히면서 대화를 풀어가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금속 노조에서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탈퇴를 했어요. 그 90년도 초에. 그 제가 탈퇴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은 탈퇴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거꾸로 된 싸움을 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가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정이 갑니다.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그 사람 보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정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것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요 학생이 뭐 오늘 야 코트 입어도 야 너 이 더위에 코트 입어도 되겠어 하고 이런 사소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 우리가 대화가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소한 것부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상대의 마음을 같이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이 행동하다 보면은 좋아요. 이번에 제 회사 직원들이 이제 일본에 연수를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뭐 어느 부르면 가자 했는데 제가 전 직원 다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 전 직원이 다 같이 갔어요. 전 직원이 한 2, 300명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놀다 오면은 노는 순간 좋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올 때는 일할 시간에 놀랬으니까 손해가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 추억은 평생 같이 가거든요. 그 추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 1도 1사부터 주정배정 이런 거 참 여러분 이야기해봐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건데요. 참 재미없는 거 준비를 해놨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해봅시다. 지방에 소주 공장이 많이 있는데 왜 무학은 성공을 하고 다른 소주 회사들은 성공을 못했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왜 무학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해요. 소주 공장 하면은 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딱 머릿속에 그리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소주 회사가 10개가 있었거든요. 10개가 있었는데 9개 회사는 다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한 개 회사는 남아있는데 그때 판매량이 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회사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성장한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 우리 회사가 성공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발점이 사소한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25도 소주가 계속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이 소주 제품을 많이 팔려고만 노력을 했지 왜 소주가 25도여야 되고 왜 소주에 물은 이런 걸 써야 되고 왜 첨가물은 이런 걸 써야 되고 또 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차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기업에 가니까 모 소주하고 우리 회사 제품하고 볼 때
뭐 소주 제품은 잘 팔리는데 왜 무학 제품은 안 팔립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야기가 주중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게.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볼 때 왜 그게 아니냐면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참고로 제가 술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술 잘 못해요. 제가 예전에는 경남대학교 옆에 가면 말이죠. 그 가짜 홍어 무침 비슷한 게 있었어요. 포장마차에 쫙 있어가지고 무 많이 썰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팔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소주도 안 먹고 막걸리 한 2잔 먹고 그냥 뻗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술 잘 안 합니다. 제가 항상 술은 파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직원들이 이 술 먹고 가니까 음주운전 걸리면 안 되니까 대리운전 비용을 달라고 그래요. 돈 주기 싫잖아요. 내 이번 월급 주면서 술 팔아라 그랬지 이번 술 마시라 그랬냐고 내가. 우리 회사 지론이 있어 술은 파는 것이지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스스로가 우리 친구를 같이 만나도 나하고 만날 때는 무학술을 먹는데 친구가 돌아서서는 다른 회사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자꾸 팔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소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외국 다니면서 보면서 이 병이라든지 왜 우리는 병을 갖다 그 당시에도 병을 이제 뚜껑을 갖다 위에서 오픈으로 따는 그게 소주 병 모양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소주는 이렇게 갈까? 왜 우리나라 소주는 그 당시에 아까 제품 나왔지만 청색백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 병을 써야 될까? 또 상표도 그때는 앞면만 붙여, 앞면만. 왜 상표를 앞면만 붙일까? 전면 말고 후면도 있을 건데. 다양하게 제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경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계를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버마를 지금 미얀마라거든요. 그 미얀마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 미얀마 가면은 그 좀 많이 비행기도 이제 뜨고 합니다만 제가 미얀마 갈 시점이 92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미얀마 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 가가지고 미얀마에 가면 양곤이라는 제 수도죠. 양곤에 가장 큰 그 공장을 저희가 안에 기계 설비를 만들어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니까 그때는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라 장군이 있고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 회사 와가지고 그 공장 설비했는데 와가지고 칭찬도 많이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인터뷰했는데 우리 치면 오늘 서울 경기 나왔으면 큰 신문에 그 신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문에 그 전면, 이면 한 3면을 꽉 채우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참 그렇게 인터뷰 해본 거 참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기계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는 잘 못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약회사, 동아제약, 동아약품에서 나오는 바카스, 그 다음에 가스할명수, 그 다음에 강동제약에서는 비타오베,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모든 음료에 들어가는 기계는 거의 다 제 손을 한번 거쳐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계에 대한 것을 공대 출신도 아닌데 공대 출신 이상으로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경험이 연연 소주 회사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도 이게 다 관계되더라니까요. 왜 소주 병에다가 과거에는 보조상표, 뒤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갖다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는 또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파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고 또 무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무학물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제가 무역을 또 했었기 때문에 무역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때 미얀마에 또 그저 우리나라에서 사마왕강에서 나오는 거죠 백막에 또 제가 팔았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소주도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소주 맛을 누구보다 더 빨리 잘 알아요. 이거는 독하다, 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넘어간다, 잘 안 넘어간다. 술 못 먹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술 잘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인생의 제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25도 소주를 다 고집을 할 때 제가 24도, 23도 이렇게 도수를 내렸죠. 그렇게 도수를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깝깝한 건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무학소주가 도수 낮춰가지고 돈 벌어 물랐고 장사 안 되니까 도수 낮췄다.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거래선들로부터 배척을 당해가지고 무학 불매운동까지 제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맛도 없는 소주를 가지고 왜 시중을 내려고 그러냐. 그때 화이트 소주 나왔을 때 정말 제가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저는 한 가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 제품에 대한 확신감이 분명했고 그러한 확신감이 제가 살아왔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내부에 있는 내 자신에게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확신하다고 믿음을 줬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너 정말 자신해야 되는 거냐? 너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또 이세 경영자라는 것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부모가 열심히 일궈놓은 거 자식이 말아먹었다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내 자신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정말 내 자신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되더라고요. 제가 업소 가서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분들이 무학소주 맛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 들어가면은 그래서들은 이거는 맛없는 소주니까 다른 걸 개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타겟을 생각을 많이 바꿔봤죠. 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케팅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마케팅을 또 전공했으니까. 자, 이 소주라는 것을 마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연령대로 보면 20대입니다. 왜 20대냐? 소주뿐만 아니고 모든 주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주류에 20대가 주류에 마신 양이 70% 차지합니다. 70%. 나머지 30%를 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가지고 계속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대가 결정하면은 그거로서 소주는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좋다 그러면은 그걸로 가야 된다. 그 모든 상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가면서 이번에 제가 빨리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주류 산업이라고 하는 20대 마음은 20대가 제일 잘 알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젊은 경영자들이 자꾸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 한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기업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진로소주가 과거에는 지방주 50%가 있었는데 그 지방주 50%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깨지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진로소주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90년대 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냈던 것이 화이트 소주였습니다. 화이트 소주.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제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 소주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회사가 1년에 이익 해봐야 그 당시 아무리 돈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1년에 이익 해봐야 3억에서 5억이 이익 났습니다. 많이 나면. 그 제조업이 3억에서 5억 이익 난다는 건요. 현금으로 손에 쥐는 게 아니고 개수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을 계속 빌려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화이트 소주를 만들고 나니까
제가 이 은행의 빚도 좀 갚을 수 있고 좀 대박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화이트 소주 만들 때 그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그 경상남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무하게 한 50%, 60% 이렇게 됐거든요. 화이트 소주 만들고 나서요. 한 1, 2년 만에 경남에서 시장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99%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저도 마케팅 강의를 오래 해봤지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전 세계 상품 중에서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단시간 내에 99%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제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케이스스터디 사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이트 소주가 그런 진로가 그러한 결정을 해서 우리를 핍박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까 사소한 것을 제가 중시했다는 거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방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일로 갈까 저리 갈까 막 이래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 문을 확 쟁여서 일 빨리 와라 그러면 무조건 다시 갈 거예요. 불이 안 난 상태에서 이리 나와라 그러면은 슬슬 눈치 봐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 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다 따라주는 거예요. 기업이 존폐가 걸렸으니까. 그때 리더가 바른 길을 인도를 하고 사심이 없이 바른 길을 인도하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화이트 소주의 성공 사례가 경상남도를 저희가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제가 어려웠던 것은 또 돈 좀 버들라고 하니까 호사다마라고 또 IMF 빵 터지더라고요. IMF 빵 터지는데 저희가 제 형님이 하시던 건설회사 계셨거든요. 그게 또 저희 회사가 열심히 또 보증을 또 많이 써줬거든요. 깔끔하게 보증을 많이 써가지고 회사가 이제 부도 위치로 가고 전 계열사들도 같이 이제 부도로 이제 다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참 죽겠더라고요. 뭐 회사 가보면 아버님 뭐 지약 가져오라 그러죠. 지약 가져오면 뭐 하실 거냐 하면 네 얼굴 안 보려고 지약 가오란다고. 그 정도로 그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IMF 때 우습게 생각할지 몰랐다. 제 친구 중에서 제 친구 아버님이 두 분이나 자살하셨습니다. 한 분은 모학산에서 자살하시는데 음독하시면서 혹시 그래도 안 죽으면 안 될 것이 없어서 목까지 매달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그때 참 제일 자살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평상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평상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계신 분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다 어디서 체면체를 다 했는데 어디 가서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면은 걱정을 해서 물어보고 염려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지만은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제가 현명한 판단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금융감독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회사는 부도 위기에 왔는데 위기 사유가 우리 건설회사 보증 잘못 써줘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돈을 좀 천천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자는 다 줄게. 요즘처럼 이자도 탕감해주면 참 좋았을 건데요. 이자도 그 당시 이자도 꽤 많이 줬어요. 이자도 막 10, 한 4, 5%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 조건 하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워크아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해서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 일하러 나가라는 뜻인데 저게 따지고 보면 채권 관리단이 와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시간이 없으니까 많게는 이야기 안 할게요. 어렵게 졸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워크아웃을 빨리 졸업한 회사로서 손꼽힌 회사입니다. 제가 2년 6개월 만에 상한을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는 욕심을 내가지고 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회사는 절대 은행 돈 빌리지 않는다. 은행 돈 빌리 보니까 결국에는 곤란을 당하더라.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도 2002년부터 한 푼도 은행에서 차입이 없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자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 보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하나 모학이 들어갈 정도로 모학이 재무 건전성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무 건전성도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진로, 그 다음에 대선 소주 인수. 대선 소주 인수도 제가 실패를 했죠. 대선 소주 인수하려고 제가 무단히 애를 쓰고 주식을 갖다 49.9%까지 모았는데 0.1% 모질해가지고 제가 졌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49.9% 주식도 팔아라고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무참하게 졌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은 손해만 봤는데 아무튼 실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좋다. M&A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공격하자. 그래서 부산시장을 제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만족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 울산은 왜 시련이 있었냐면 울산에는 울산하고 경남하고 분리되면서 울산 시민들이 무학을 멀리했어요. 무학은 경남 기업이니까 울산 사람은 경남 기업 것도 팔으면 안 된다.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울산하고 통폐합을 떨어지 나가는데 반대한다. 그 울산 시장이 저희가 뭐 한 70% 시장 가지고 있던 것이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또 밀물 작전 나가자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가지고 같이 가서 또 뭐 정말 정말 군대 이야기로 돌격앞으로죠. 그 영업력으로 밀고 나갔는데 아무튼 그러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제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울산, 부산, 경남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그 병소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전국에 한 2위 정도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1위와 2위의 이제 우리 다툼이 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림은 잘 그려지가 있죠. 그 다음에 오비맥주가 있습니다. 이 오비맥주도 에러먹이더라고요. 이 오비맥주가 지금 롯데로 팔았는데 오비맥주 주사로 팔았는데 이 오비맥주가 그때 오비맥주 맥주 시장 점유율이 전국에서 70%였거든요. 맥주만. 근데 오비맥주가 지방에 내려오니까 그거는 제가 영업력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돈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뭐 내가 경험도 없고 저한테 절대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아니면 뭐 96년도에 사건을 만드는 게 그 당시 한 90년도 사진 그 스크랩 보면은 제가 머리가 아주 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 96년도에 우리나라의 금융이 그 전산망이 통합이 안 됐을 때예요. 그 제가 참 돈을 많이 빌렸어요. 이쪽에 가다 지나가다가 뭐 은행 지인이 보이면 가서 제가 무학의 사장입니다. 구명 하나 딱 주고 깔끔하게 3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그 정도 기업이 뭐 3천만 제가 지임장 한도로 빌려줍니다. 3천만 원. 그럼 하루에 한 10군데 돌아요. 그럼 3억이에요. 그럼 오늘 요쪽 지역 빼고 요쪽 지역 갑니다.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돈을 빌려요. 전국을 순회합니다, 제가. 제 신용으로서 절대 몇 억은 못 빌리는데 제 신용으로서 한 5, 60을 돈을 빌립니다. 그냥 쫙 돌면서 매 한 번 파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비맥주 M&A를 합니다. 오비맥주 M&A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인지 아세요? 그 당시 90년도 그 신문 스크랩 보시면은 우리나라 4대 일간지하고 그때 당시 뉴스 다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오비맥주 주식을 우리가 오비맥주 원주인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제가 오비맥주 주식의 33%, 오비맥주 원주인이 가진 주식 수가 30% 해서 저희가 1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3일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3일천하냐면 계속 오비맥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왜 안 할 것이냐. 은행이 돈을 찾아가겠대요. 최저보고는 더 이상 오비맥주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을 대표자가 바뀌면은 바뀐 사람이 그걸 보증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보증 쓸 만한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3일 만에 바꿔줍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없고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사소한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회사 소주가 다 궁금해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얼마나 파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 달에 저는 잘 모르겠고 한 달에 한 4천만 병 가까이 판다 보면 돼요. 올해 병소주 기준으로. 참 많이 마시죠.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병꼴은 꼭 남녀노소 아기 할 것 없이 한 병 정도는 꼭 마셔주니까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전국 수장 순위도 뭐 일어났지만은 저희가 지금은 병소주 시장에서는 한 2위, 전체 시장 점유율로서는 한 3위. 근데 2위와 3위는 거의 비슷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롯데하고 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제가 결국은 술을 좋은 데를 바꾼 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즐기기 위한 술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뭐 저희 공수부대 맨날 배낭 메고 뭐 제가 장교라 하더라도 배낭 메고 맨날 다니기 훈련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주를 깡소주 독한 걸 먹어야 됐잖아요. 부하들 말 안 들으면 빠다치고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지만은. 그렇지만 요즘은 다 인간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우리 애도 저 해군에 가 있는데요. 다 인간적으로 대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시대니까 이제 막 술 먹고 막 비틀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서로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매개체로서 우리가 제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그림 하나 갖다 놨죠. 제가 원래 구두는 잘 닦습니다. 구두는 제가 잘 닦아서 구두를 닦는데 괜히 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고객들한테 정말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난 다 더 해주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우리 회사가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제가 경영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있으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영자들은 어떤 가식적인 회사의 가식을 위해서 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무학은 실든 좋든 간에 제가 오너 경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그뿐이고 해도 그뿐이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조원대 사회공헌재단에다가 제가 출연을 한 게 한 43억 제가 출연을 했어요. 올해 또 제가 몇 달 있다 또 제가 한 40억 또 제가 출연할 건데 무슨 놈이 이익금을 갖다 대부분 그런 데다가 막 다 출연을 하느냐 이러냐. 그럼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아까 제가 1위가 경남사회복지협의 회장을 아까 이야기했다 했죠. 전 좋은 일 하고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고객 감동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이스라엘의 병사들 차인데요. 아무런 정복 없이 사람들로부터 한 100km 구부로 하라니까 엄청나게 낙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0km만 가고 우리 오늘 훈련 끝 그러면은 다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은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는 감성도 다 자세히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학하고 경남대학교를 한번 보니까요. 우선은 오너가 제가 이 학부를 어쨌든 경남대학 졸업했죠, 그죠? 제가 학번이 820293입니다. 82년도 그렇죠. 820293이면 군번이구나. 제가 780401고요. 78년도에 04가 경리학과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들어갔으니까 780401구가 제 학번인데. 출발점 우리 경남대학에서 저하고 같이 출발했고요. 우리 경남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성장 여부는 여러분 역량 강화에 있고, 성공 여부는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것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피부로 느껴달라는 거예요. 피부로. 이론은 필요 없어요. 피부로 느껴주세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저를 보면서 저와 대화를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서 최저우라는 사람도 과거에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저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교수님도 이야기하면은
필기하는 척 하면서도 꼬박꼬박 졸고 했던 최재호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모한테 돈 좀 잘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돈 좀 있다고 해서 오늘 서울경제에서 초청해서 이겨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줘. 그러나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뭐 다른 게 아니다. 뭘 한 가지 하더라도 사소한 것을 제가 중시했다는 거. 그 사소한 것을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학의 미래를 갖다가 더 크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재들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어디 나가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디 나가더라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우리 후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원래 강의 시간이 길면 재미없으니까 남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호 회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